안녕하십니까. 보험철명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11월 8일, 다시 말해서 하알로부터 입동까지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동까지의 운의 이야기, 간목 6 일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금년도 개묘년의 임술월, 편인의 기운 속에서 편재의 기운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술월은 사실 목의 기운이 양육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의 이 기운이 재로서 작용을 할 때 금년도 개묘년의 묘와 묘술 합합하여 식상의 기운을 연출하죠. 자, 식상의 기운.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같고 사업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벌려놓은 일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 기운이 이렇듯 재의 기운으로 나온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한로는 지난달 추운과 상강 사이의 절기로서 17번째 절기입니다. 그 속에서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 시점에, 다시 말해서 결실의 이 시점에 이렇듯 6 일주론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자, 먼저 갑진일주 입장에서 합격, 이직 스카우트, 애정은 재물은 건강, 관제 구설,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주자인 이 갑진일주는 진토와 이렇듯 을신상축, 정계상축, 이 기운들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녀 문제, 어머니적인 요소, 그리고 직장적인 요소, 동료와의 이런 부분, 인간적 요소에서의 부대낌이 많은 그런 시간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갑진일주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시점이 관제, 구설, 시비수가 오가는 그런 시점이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듯 여러 인간적 요소의 부대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제, 구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위장, 그리고 이 속에서 이렇듯 을신상충, 근골격계, 순환기계통 건강 주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점의 애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무쌍한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이해 배려가 필요한 음력 9월이다. 결실의 계절에 돈 문제로 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고모님, 이런 인간 육친적 요소에서의 금전적 거래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리가 깨지지 않도록 잘 처세하기 바랍니다. 간목은 대가생 일간이죠. 쭉쭉 뻗어가는 그런 물상적 기운이 강한 양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듯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산지박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놨죠. 지역에서 이렇듯 23번째에 해당하는 괴입니다. 풍요로운 들판 위에 우뚝 서 있는 땅, 산. 풍요로운 들판 위에 우뚝 서 있는 산입니다. 이런 산도 세월이 흐르면 이렇듯 방락의 시간대로 돼서 땅으로 돌아오더라. 간목일간은 기토라는 이 대지의 땅과 합하여 땅으로 토로 변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재의 뿌리를 두고 재로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결실의 계절, 이 방락의 계절, 큰 열매가 다음에 주렁주렁 맺혔다가 떨어지는 이 계절, 결실의 계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주적 입장, 갑진일주에서는 이렇듯 변화가 무쌍하고, 재물적 요소에서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대박을 친다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지만 크게 돈을 잃어버리는 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멘탈 강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냐에 의해서 이 부를 큰 돈을 쟁취할 주인공으로서 거듭날지가 예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갑진일주는 현재 이 달이 뒤숭숭함이 조금 있는 그런 시점, 부부적인 요소에서도 약간의 갈등, 자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상심할 수 있는, 그리고 금전적 요소에서 큰 돈을 벌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돈 문제로 고뇌하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에 의해서 달갑지 않는 그 시간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듯 크게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지난달 음력 8월의 시점 갈려있으면 그때 가셔야죠. 그 현재라는 이 기운 자체는 이렇듯 합격이 됐다 해도 조금은 달갑지 않는 시간대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갑진일주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고 수리한 큰 나무가 태산이 우뚝 서 있듯이 자기의 멘탈 강함 속에서 이렇듯 편인의 기운과 편재의 기운이 들어왔었을 때 아무쪼록 정리가 상하지 않는 인간적 관계 속에서 매끄럽게 저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갑자 일주적인 입장에서 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갑자 일주. 정인의 기운을 깔고 있는 상이죠. 자, 인풋의 에너지가 강한 일주입니다. 갑자 일주. 선비적 근성, 그렇지만 항상 배운다, 그런 요소 속에 있다가면 수동적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시국에는 시대에는 적극적, 능동적, 식성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간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 속에서 이렇듯 연월이 묘술 합하여 이렇듯 화라는 요소를 만들어냈으니, 다시 말해서 식성의 기운을 만들어냈으니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부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의미심상한, 심장한 그런 시간대에 여행을 하는 것이죠. 자, 철학적 사고 속에서 이렇듯 큰 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 이 결실의 계절에 주인공으로서 거듭나셔야죠. 특별하게 이렇듯 병이라는 이 속에서 지금 현재 실기를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남성적 입장에서는 애정운이나 재물적 요소의 운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적 요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관제 구설 이런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직적 요소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합격적 요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무름의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술토는 목의 기운이 양육되는 기운이다. 토 속에서 양육된다. 자라고 음식을 먹고 길러지는 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일주 여러분, 당신들이 원하는 목적사를 현재라는 시점, 철학적 사고 속에서 내 주변에 어머니, 이모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나아가서 목적사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동료들도 연합해서 내 사냥감을 같이 공유해오고, 그럼으로써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갑자 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를 매듭합니다. 자, 다음은 갑신일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신일주, 현재라는 이 시간대에 역마성이 아주 강하죠. 여행 이동수적인 그런 기운이 강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자, 결실이라는 이 시점의 기운이 더욱더 부각되죠. 편관의 기운을 깔고 있으면서 편재의 기운, 자, 이런 속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 속에서 남성적인 입장, 여성적인 입장,
이런 애정적 측면, 재물적 요소는 괜찮다. 자, 그렇지만 빈둥빈둥 놀고서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상실한 분들이야. 아무리 큰 돈이 들어오고 사냥감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철두철미하게 기획하고 전략을 짜서 그물을 만들든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감을 잡든 그러한 준비성이 있어야 결과론적으로 재물의 운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준비도 하지 않는 자가 어찌 사냥감을 잡는 행운을 거듭하겠습니까?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는 이 시점 자체의 갑신일주는 여행 이동수 역마성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 큰 돈을 쟁탈하는 사냥꾼적인 요소에서의 이렇듯 사냥감을 잡는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이 시점, 결실의 시간대에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다. 사랑 연애의 기운도 남녀공이 괜찮다. 건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운의 주인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재물과 명예가 있는 그 시간에 여행을 하는 것이죠. 재물과 명예가 있는. 그래서 그 주체, 주인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운의 행보를 한다. 그래서 갑신일주적인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갑술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갑술일주. 편재의 기운을 깔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의 편인의 기운과 여튼 편재의 기운을 거듭해서 여튼 보고 있습니다. 여성적 시각이라면 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을 보고 이렇게 마주해 있듯이 그 속에서 내가 부귀를 쟁취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이 기운이죠. 술이라는 이 글자, 일지 자체도 갑술이라는 이 기운은 지장간이 신금이라는 정관을 품고 있고, 그리고 상관이라는 정화, 마치 아들과 같은 상이죠. 그리고 편재라는 재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귀영화름, 능동적 요소, 그리고 방향성인 명예, 그 속에서 큰 태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갑술일주. 이 갑술일주가 신약한 명식의 주인공이다. 극히 멘탈이 너무나 약한 주인공이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이던 달이 수월이 겹쳤었을 때 금전적 요소에서의 이 현금 유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중화롭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라면 현재의 달은 의외로 술술 풀리는 그러한 재물적 요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편재라는 이 부분, 치우칠편의 재물체, 말 그대로 뭉텅이 돈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금년도 2023년 개묘년, 이런 부분들이 이렇듯 상합하는 화합의 시간대의 식상의 기운이 이렇듯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명예의 주인공으로서, 주체로서, 재물의 주인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귀영화로운 시간에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건강적 요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게 없죠. 건강적 요소에서 지지난달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야 지금은 어느 정도 몸이 추스려지는 그 시간대에 있겠지만, 한번 건강을 잃으면 상당히 그 건강이 회복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특히 드신 분들, 장년에, 노년에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항상 건강을 생각하시고 이런 운의 흐름을 타야죠. 다음은 갑오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61주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듯 이야기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오일주, 식신의 기운과 정제의 기운, 그리고 상관의 기운을 머금고 있죠. 갑목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와 속의 기토가 짝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라는 식상의 기운을 거듭 아웃풋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능동적 형태의 일을 추구해갑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을 벌리는 것이죠. 자발적 전개, 전략가적인 기질, 전술가적인 기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술가적인 기질. 자,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듯 상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정받는 그 시간대죠. 그리고 현재라는 이 달, 오술합화, 요술합화, 이렇듯 모든 부분이 이 화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란 기운이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죠. 큰 나무가 꽃이 만개하는 그런 상이 됩니다. 이 수월은 결실의 계절이자 또한 다시 파종의 시간대입니다. 내년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서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것이죠. 한 시대, 한 계절 속에서 추수만을 이루고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추수를 하면서 다시 내년에 봄, 여름에 거두어들일 곡식들을 파종하는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24절기의 학문이다. 말 그대로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치를 깨뜨려 봐야죠. 지금의 이 결실의 계절에 어느 곡식들은 다시 땅 속에 묻는다. 그래서 술토라는 이 기운이 야무, 기른다는 의미의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를 양자가 여기 있는 것이죠. 목이 길러지는 그런 기운인 것이죠. 그래서 산지박이라는 지역의 23번째 이 궤도 박락이라 곡식 큰 과일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도 되지만 원래는 이렇게 깎기를 다듬는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간목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거듭날 수 있는 제2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대에 있다 할 수 있죠. 의미로운 이 시간대에 재물적 요소에서 주인공이 되고 그 속에서도 명예도 취하고 할 수 있는 운의 시간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잔잔한 합격과 또는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에서도 애정은 재물적인 요소, 건강, 관제 구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흠결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주인공이 되셔야죠. 이상으로서 갑오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매듭합니다. 끝으로 갑인일주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인일주 녹지에 앉아있죠. 자존심 강한 갑인일주 의기양양한 기운이죠. 그리고 금년도 2023년이라는 이 개면은 정인의 기운 속에서 급제의 기운 더욱더 의기양양한 이 기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술합파 그리고 묘술합파라는 이 기운들이 연계해서 식상의 기운을 풀어냅니다. 추수의 계절에 거두어들이고 다시 이를 도모하는 다시 말해서 다시 새로운 곡식을 파종하듯이 그 시간에 예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자연의 변화상은 하을로부터 입동까지 이야기입니다. 10월 8일 하을로 그리고 24일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점 그리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그 시점 11월 8일 그래서 오곡백과를 수확하고 이때 상강의 시점에는 초목이 누렇게 변할 때 가을 단풍이 온 들녘 산을 가득 누렇고 형형색색의 칼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입동, 겨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지자연의 변화상, 물상을 보고서 예시를 했던 것입니다. 상강, 이 시점에는 은혜 기운을 먹고 자라는 국화가
서서히 만개해져가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로 이 시점 이후에는 마지막 끝물을 타고 오는 기러기들이 모이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개들이 많이 나오는 이후 이런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렇듯 한로가 됩니다. 한로는 차란자의 이슬로죠. 드디어 겨울의 문턱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상경빙지 서리를 밟았더니 얼음이 굳더라. 얼음처럼. 다시 말해서 겨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 시기, 한 시대, 하나의 이 계절성, 봄, 여름의 영화로움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듯 결실, 그리고 이 결실의 이 계절, 숙살의 이 계절에 다시 새로운 씨앗들을 파종하는 그런 시기, 의미로운 이 임수로입니다. 자, 결실을 보기를 바라며 이만 애도합니다. 계속해서 을목 6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9월의 이야기죠. 10월 8일 한로를 기점으로 24일 상간 그리고 11월 8일 입동까지의 운의 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임술월 정인의 기운이자 정지의 기운이 가득한 이 달은 2023년이라는 계면년에 이 기운과 연합하여 묘술합화 식상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먼저 을미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합격, 이직, 스카우트, 애정운, 재물운, 건강, 관제, 구설 이런 이야기 가지고 주거리로 하되 편안한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일주. 이 을미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달과 식신의 기운과 편관의 기운이 상충하는 그 기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견의 기운이 더더욱 식신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나대는 일을 전개해 가는, 그 속에서 재물을 추구해 가는, 그래서 인간적 요소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수 있는, 내가 벌려놓은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거리는 그런 기운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소한 관제 구설이 있을 수 있다. 시비수가 있을 수 있다. 자, 건강적인 측면이야 고작 해봐야 이렇듯 기관지적인 그런 요소의 건강적 흉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정적인 요소,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애정운도 괜찮죠. 물론 재물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은 밀어내는 상이 됩니다. 특히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자녀 문제가 1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는. 자, 그렇지만서도 묵계의 암압적 그런 기운 속에서 이렇듯 신금이라는 편관의 기운이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달의 일진 속에서 사랑 연애의 기운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직 스카우트적인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죠. 임술월의 을미일주 여러분들, 약간은 자녀적인 부분, 배우자적인 측면에서 약간 주말부처럼 떨어져 있어도 무방한 시간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합격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약하다, 조금 약하지만서도 의미는 있다, 이럴 수가 있죠. 자, 스카우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자, 그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많은 가운데 좌충우돌, 약간 직장적인 상사, 그리고 배우자적인 측면, 배우자라고 하면 신우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과의 약간의 불협화음, 돈 문제로 이렇듯 옥신각신 약간은 올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자, 자녀 문제, 그리고 해야 될 일, 내가 펼쳐놓은 일들을 가지고 약간 내 에너지가 방전되는 상이지만 결코 희약하다 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개면년 자체가 내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듯 현재라는 이 시간대에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로와 성강의 시기는 오곡백과가 수학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로 변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죠. 상강,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시점이 이렇듯 산에 단풍이 짙어지는 그러한 시간대, 그리고 또한 음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국화가 이렇듯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리를 밟았더니 얼음이 굳더라. 겨울을 향해 가는 그런 시점. 이 부산한 이 기운 속에 결실도 보고 다시 일과 보리를 파종해야 하는 그 시점이 있는 우리 을목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이것에서 을미일주에 대한 이야기 해도합니다. 다음은 자, 여기를 정리를 하고 진행해야죠. 자, 다음은 을묘일주입니다. 자, 을묘일주. 비견의 기운을 이렇듯 깔고 있으면서 녹지에 있는 기운. 자존심 자기애로 무장한 이 기운이죠. 먹기가 충만한 이 기운. 유연하고 사실 처세에 능한 우리 을목 일간 여러분. 자존심 자기애로 무장했지만 그래도 덩쿨나무처럼 들판에 피어있는 이렇듯 장미꽃과도 같은 그런 기운인 것이죠. 이 기운이 지금 현재라는 이 달 정인의 기운 속에서 정지의 기운을 보고 있습니다. 요술합화. 마치 집안에서는 아버지, 대 형제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통하는 통업회법의 기운으로서 더욱더 일을 벌려나가는 상도 됩니다. 그 속에서 편안함이 있는 을묘일주. 아무쪼록 을묘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편안함이 있는 그 시간대에 애정적인 요소도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재물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물론 건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죠. 관제 구설 이런 부분이야 그다지 해당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직 스카우트 이런 부분들도 크게 이직 스카우트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합격이라는 이 글자도 조금은 약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라는 이 기운은 머무름의 시간대에 있다. 자, 뿌리를 굳건히 두고 있으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 수학계에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또 새롭게 내년을 향해 준비를 한다. 이게 보통 을묘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지금 현재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인 이 음력 9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약식으로 이렇듯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큰 특별한 형이 없기 때문이죠. 자, 주변을 다시 정리를 하고 을해일주에 대한 이야기 진행합니다. 정인의 기운 속에서 금년도 해묘 한목, 목의 기운이 충만된 이 시점, 지금 현재라는 이 임수월, 정제라는 이 기운은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재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입장, 애정운, 재물은 다 문제가 없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애정운도 약하게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애정운적인 요소에서의 지금 현재 결실을 볼 수 있는 그 시점. 자, 건강적 이런 부분, 관제 구설 해당상이 되지 않고,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약해 있지만, 그리고 합격이라는 이 부분도 조금은 약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머무름의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굳이 내가 이직이나 스카우트 이런 부분을 향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을묘일주적인 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학을 하면서 또다시 일을 벌리고, 그래서 내년도를 서서히 준비해가는, 그래서 수로를 자체는 이 목의 기운이 양육된다 했던 것입니다. 목의 기운을 이렇듯 기르는 상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을묘, 을의, 을미일주 이 세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목의 기운이 충만하다. 그리고 을의 일주적인 입장에서 금년도 여튼 해묘 한목,
목의 기운이 충만된 가운데 안정된 부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시간대. 의미롭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흉이 되지 않죠. 자, 결실의 계절에 다시 또 새로운 것을 파종하는 그 시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을축일주에 대한 이야기 연이어서 진행합니다. 을축일주적인 시각. 을축일주는 개신기, 장간불이를 하면 이와 같죠. 편인의 기운과 편관의 기운, 편재의 기운 모두 다 치우칠 편에 해당됩니다.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한 을축일주, 그 속에서 명예도 있고 을목이 축토에 뿌리를 두기 힘들다가 아니라 뿌리를 굳건하게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을축일주적 입장에서 이렇듯 술토와 축술, 여튼 형일에 있지만 금생수, 금의 기운이 여기서는 정화의 기운과 술토 속에 있는 기운과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금의 기운은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이럴 때에 이 정화의 기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장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적 요소는 주의해야 되죠. 폐기관지, 심장, 이런 부분에서 연로하신 분들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그 속에서 이렇듯 나아가며 전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 일면 건강적인 요소, 그리고 관제 구설, 시비적인 요소는 약간 있다. 을축일주적인 요소. 이후에 어쨌든 간에 관의 기운이 약간 부딪혀서 깨져 있는 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직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약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 스카우트 이런 부분들은 별 해당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 속에서의 뒤숭숭함,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만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애정적인 측면에서도 뒤숭숭함이 있다. 돌을 놓고 고뇌하듯이 하는 상이 연출된다. 자, 재물적인 요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죠. 극히 신약한, 멘탈이 너무 약한 명식의 주인공이 이렇듯 안정된 부라는 이 기운이 들어와 있었을 때 투기성 재물에 욕심을 부린다든가, 그랬었을 때는 자기가 그 재물에 질질 끌려가는 상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운의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건 이롭지 못하다를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을유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자, 을유일주, 전형적인 편관의 기운이죠. 그러면서도 이렇듯 편관 속에 3분의 1이 정관의 기운이 숨어있고, 그리고 편관의 기운이 되어 있죠. 자, 이렇듯 암합된 기운 속에서 이 일주가 첫 임수로를 만났습니다. 내 세력이 만들어진 가운데 이렇듯 재물이라는 큰 것을 도모해가는, 그래서 금의 에너지가 이렇듯 강하게 있는, 말 그대로 가을의 벼와 같은 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라는 이 시기가 결실의 시기이고, 또한 이렇듯 한루와 상강의 이 시기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 을목적 입장에서는 결실을 보아야 할 이 시점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운 이 시간대에 나는 어떻게 처세를 하는가, 항상 방향성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책임감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의 이 을유일주, 그러면서 현재라는 이 다른 영과 상합하여 식상 이윤을 만듭니다. 자유스럽고 싶은 이 을모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상. 그랬었을 때 약간의 부대낌이 있다 할 수 있지라도 그래도 유여튼 간에 부귀 영화로운 시간대에 있다. 특별하게 흉일할 것은 없습니다. 을유일주적인 입장에서 금년도라는 이 시점에 사실은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 근골격계, 그리고 감기 기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적 요소는 챙겨야 할 이 일주였죠. 그렇지만 현재 이 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난달의 이 기운은 사실 그다지 좋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의 여파가 이렇듯이 지금 현재라는 이 달에 있다 한다면 10월 8일부터 플러스 9일, 다시 말해서 10월 17일까지는 건강에 가급적 만전을 기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10월 17일까지. 그렇지만 그 다음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그런 상이 연출되는 것이죠. 아무튼 현재라는 이 시점, 금년의 해에는 뒤숭숭함이 있고 이직적 요소를 생각했던 그런 시간대이지만 현재의 달은 나를 도와주는 세력과 함께 지혜를 추구해가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짜임 속에 있기 때문에 애정적 요소, 재물적인 요소 이런 부분은 괜찮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을사일주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을사일주적인 입장, 역마성이 강한 일주의 주인공이죠. 그렇지만 이 사화는 상관의 기운이지만 이렇듯 정관이라는 경금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 을목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롭죠. 현재 이런 달, 애정적인 요소, 재물적인 요소는 다 무방합니다. 내가 펼쳐놓은 일에 의한 결과인 재가 만들어져 있고 금년도 이 기운이 다시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다시 말해서 수학의 이 계절에 다시 내년도 봄과 여름을 위해서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그 시간대에 이 을목의 주인공들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로는 목의 기운이 양육되는 것이 달이죠. 술토 속에 양육되는. 그래서 밀과 보리를 다시 파종하고 들녘에 있는 배와 콩, 조수수 등을 수확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겨울을 준비해 가야 하는. 그래서 물상적 개념 속에서는 기러기들이 끝물을 타고 와서 모여드는 마지막 기러기들이 도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강이라는 이 시점, 음의 기운을 머금고서 자라나는 지주와 절개의 대명사인 국화꽃이 이렇듯 피어나는, 그리고 겨울 입동을 향해 가는 이런 시간대에 운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을목 여섯 일주 여러분, 의미로운 이 계절에 결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